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요즘 봄꽃이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 오늘도 원주 지역의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면서 이제는 좀 덥다라는 느낌까지도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아침 기온이 5도에서 6도 정도에 머물면서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죠. 이 건강 관리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나쁜 단계를 보이겠네요.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또 미세먼지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강원도가 지원하고 있죠. 강원쌀 차액 지원 대상 기준, 이것을 좀 기준 완화할 것을 원주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내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인재 채용 확대 방안 살펴보고요. 또 문학의 소식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정규 직원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0만 원씩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의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문순 도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해서 올해 4천억 원 가까운 규모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에는 오는 4월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매각을 추진 중인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노조가 강원도개발공사에 분리 매각 절대 반대와 고용 승계 보장의 명문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최근에 알펜시아 노조는 고용 불안과 노조 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분리 매각의 절대 반대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공사 측은 인수기업 협상자가 특정된 후에 논의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주시의 독도 체험관이 들어섭니다. 교육부는 최근에 독도 지속가능 이용이원회를 열고 전국의 15개 시도에 설치된 독도 체험관을 모든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는 원주 교육문화관 내 설치를 검토 중이고 확정되면 리모델링을 거쳐서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의회가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강원쌀 대량 소비처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서 도와 도의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장영덕 원주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강원쌀 대량 소비처 지원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강원쌀 대량 지원은 지금 연간 50톤 이상 소비하는 곳에 차액을 보조하고 있는데요. 예. 전 대상은 지금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밖에 해당되지 않고 있고요. 예. 톤당 30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kg짜리 쌀 한 포에 6,00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정 규모의 쌀을 소비하는 기관에 어느 정도의 그 비용을 보조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좀 대규모 기관이어야만 되는 건가 봐요. 대규모 기관, 일단 기준이 연간 50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 네. 아무래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관내에서는 문망농협이 해당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원주푸드 종합지원센터, 원주푸드 종합지원센터는 학교 급식을 이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연간 50톤 이상 사용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이런 기관들은 네. 차익을 보조해 주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지원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축구 건의안을 원주시의회 차원에서 이 건의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강원쌀 대량 소비처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은요, 강원쌀의 안정적인 생산, 그리고 유통체계 확립, 그리고 소비 촉진 등을 통해서 강원도
강원도산 쌀의 대량 소비자 지원 대상 기준을 기준 50톤에서 25톤으로 완화해 줄 것과 그리고 소비 촉진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 물량을 원주시 기준으로 했을 때 520톤에서 600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건의문이 채택된 그 이유와 취지는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는 쌀값이 고품질 또 인지도 등으로 전국 대비 20% 정도 높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도에서는 강원도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18년부터 강원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 지침 기준을 마련했고요. 네.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현재 강원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 대상은 연간 50톤 이상의 대량 소비 및 가공업체 하나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준치가 높다 보니 원외 대다수의 대량 소비체 등이 지원을 희망하더라도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원쌀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강원쌀 대량 소비처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 기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건의문을 통해서 지원 기준 완화와 사업 물량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네. 아까 원주푸드 종합센터하고 문방농협이라고 했나요? 네네. 예, 현재 이 두 군데가 지원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인데 네. 구체적으로 이 두 기관에서 어느 정도 양을 소유하고 있고요. 또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곳에서는요 50톤 이상 지원 기준을 하고 있는 곳이 2개소 그리고 6개 대량 소비처를 비롯하여 도내하는 9개소에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확대했을 때 네. 늘어나는 양이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5톤으로 기준을 완화했을 때 얘기죠. 그렇죠. 예. 네네네. 원주시의 경우에는 관내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13곳을 비롯해서 병원 또는 대학 등의 대량 소비처가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원주시를 포함한 도내 시군 경우에도 식당학교 외식업체 등에서 무려 2천여 톤 가까이 이상의 휴가 쌀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 수요 예산도 상당히 대폭 늘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약간 그 예산 어떤 활용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 1차적으로 강원 쌀의 어떤 소비처를 좀 더 확대하자. 여기 이제 무기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럴 만도 한 게요. 네. 강원도는 이제 쌀 농가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4차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4차 산업도 또 6차 산업도 결국 1차 산업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 생산하고 또 유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1차 산업을 지탱해주는 지금 버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WTO 체제 하에서 이렇게 좀 일방적 국산, 이 국내산 어떤 농수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좀 약간 좀 미세한 부분, 좀 예민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는 그런 면에서는 좀 유연한 편이고요. 네. 좀 많이 지원하려고 정책들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완화가 된다면은 좀 효과 좀 어느 정도 더 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주만 하더라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급식을 이용하는 대량 급식을 이용하는 병원 등 확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천여 통 이상 정도 소비가 된다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00톤이면은 지금 현재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더 예산이 이제 확보돼야 할까요? 지금 도하고 지금 그거는 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네. 도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비율 문제 등에 있어서는 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도와 또 도의회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셨고요. 이게 논의가 또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향후에 이것이 뭐 채택되고 진행될 좀 그 일정이랄지요, 가능성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도의회 의원들과 또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우리 원주시 행정부서에서도 도 행정부서와
문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고요. 네. 긍정적인 신호가 좀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농가에 좀 반가운 소식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좀 앞으로도 진행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네, 많이 이렇게 주십시오.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장영덕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혁신도시 특별법에서 정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올해 27%가 이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서는요, 지역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또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 또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이게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늘은 것 같아요. 네,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기 전에는 강원도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매우 적었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원주 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지역인재는 전체의 11%에 불과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대한적십자사 등 일부 기관에서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지난 2017년까지 1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다만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면서 지역인재 채용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체 채용 규모가 늘어나고 혁신도시 특별법에서 정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도 소폭 상향됐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올해 신규 채용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8배 이상 많은데요. 또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도 지난해 24%에서 올해 27%로 높아졌습니다.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취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원유식 기획운영팀장에게 듣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전담 채용 코디네이터가 도내 대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 컨설팅, 참고 서적 등을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상담 참고 컨설팅, 온라인 컨설팅, 찾아가는 컨설팅, 취업 관련 참고 서적 대여 서비스 등의 세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연계 지역인재 양성과정 운영 사업입니다.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에 필요한 자소서 작성, NCS 시험, 토익, 면접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도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각종 매체, 도내 대학 등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지원센터에서는요, 지역 대학생들이 체계적인 취업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공공기관 취업은 사기업과는 다르게 학력과 전공, 나이를 보지 않는 만큼 직무 준비와 필요 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을 평가하는데요. 이는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 수강,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 지역 대학생들이 혼자 준비하기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서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담과 함께 취업 관련 참고서적 대여 서비스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원유식 기획운영팀장에게 듣겠습니다. 공공기관 취업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이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이제 필기 시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역량을 이제 채워야 되는 부분들을 가장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도내 대학교 및 취업 전문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1대1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희망하는 기관이 유선이나 공문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일정 조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 관련 참고 서적 대여 서비스는
저희 센터에 구비하고 있는 다양한 창고 서적을 무상 대여해 주는 사업이고 필요하신 분들은 유선 또는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대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올해는 아무튼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도 크게 늘었고요. 또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도 높아졌는데 그런 만큼 이 파이 전체 이 취업 시장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 좀 지역의 학생들 이 강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좀 많이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내년에는 혁신도시 특별법에서 정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30%로 또 한 번 상향되는데요.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공공기관 취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취업을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원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 컨설팅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사전에 070-4148-0263번으로 상담 희망 시간을 조율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공공기관 취업에 궁금한 점에 대해 집중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톡 오픈 채팅에서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상담을 검색하시고 1대1 채팅에 입장하시면 상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48분입니다. 자, 금요일 아침 또 지역 문화기 소식 듣는 시간 준비하고 있죠. 오늘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김수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완연한 봄인데요. 또 봄을 맞이하면서 곳곳에서 특별한 전시가 또 열리고 있네요. 어떤 행사들이 있죠? 네, 박경리 문화공원이 공원 야외 공간에서 박경리 문장전을 진행 중입니다. 5월 말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 박경리 선생의 에세이 중 의미 있는 문장을 선별해 전시합니다. 올해는 1966년 발표한 산문집 큐시에게에서 발표한 문장으로 10개의 배너를 제작했습니다. 야외 공간에서는 원주 여성문학인회와 함께하는 시화전도 펼쳐집니다. 바람 향기의 움트운 봄을 주제로 봄과 어울리는 회원들의 시 20편이 소개됩니다. 해당 시화전 역시 5월 말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기획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자르고 접고 만들다 시즌2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4월 11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종이여행을 주제로 계획 중인 4회의 기획 전시 중 첫 번째입니다. 자르고 접고 만들다 시즌2. 정확하게 전시 내용이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네, 5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한지, 골판지 등 다채로운 질감의 종이로 만든 작품 80여 점을 내놨습니다. 작가마다 별도의 공간을 구성해 작가들의 개성을 엿볼 수 있는 점도 꽤 흥미롭습니다. 본인의 소설을 기반으로 문학을 현대미술로 표현한 서동진 작가를 비롯해 재활용된 골판지로 현생의 관계를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김주영 작가, 종이조각으로 삶을 표현한 박명옥 작가의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양지훈 작가는 봄날의 찬란한 생기와 화사함을 한지 모빌로 은유했고요. 지역 작가는 페이퍼 아트라는 장르를 통해 멸종된 새를 재현해 재미를 보탰습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원주 한지 테마파크 체험실에서 진행되고요.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주문화재단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 2021 방방곡곡 문화공간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좀 약간 재미에 깁니다. 이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021년 방방곡곡 문화공간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들을 유치하는데요. 모두 7,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연극과 전통예술, 음악, 청년연 등 사건으로 상반기 원주 치악예술관 기획공연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연극 맛있는 새 닭은 대구연극대 육관왕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전통예술 비상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로 이름을 올린 강릉 단오제의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를 혼합한 창작 공연이고요. 여기에 모차르트 선율이 선사하는 감동의 걸작 오페라 돈 조반니는 서울 오페라 앙상블이 참여해 문화예술의 향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장르 청년형, 코끼리는 생각하지만은 동시대 사회 형상을 코끼리라는 소재로 되짚어 관객들의 흥미를 사로잡고자 합니다. 전영철 대표이사는 다양한 콘텐츠 공연을 지역민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관람가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차별 없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문화소외 등을 추천하는 등 시민 모두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선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죠. 평창군이 국제문화예술 행사 개최 도시 중에서 시각 이미지 개선 공모사업, 이 사업이 또 단독으로 선정되었다고요? 네, 평창군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1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 이미지 개선 공모사업에 단독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18억 5천만 원을 들여 공공 디자이너 단 구성 및 시설물 개선 등에 나서게 되는데요. 강원도와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및 평창국문화예술재단과 협력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 평화를 문화예술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최도시 대관령을 중심으로 평화 이미지 상징화, 평화롭게 걷기 좋은 길 조성, 지역 유휴 공간 개선을 통한 국제문화예술 도시 이미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요. 향후 공공 디자이너단 및 주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사업 계획을 보완, 조정하고 하반기에 준공하겠다는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강원일보의 김수빈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식스의 노래죠. 예뻐서 함께 하시죠. 자,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미리 인사드리고요. 편안하고 또 행복한 주말 저희를 보내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